잠시 우주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지식이 수세기 동안의 관찰, 계산, 그리고 물리 법칙의 규칙성에 대한 믿음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벽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제 이 벽이 보이지 않는 힘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하고 만질 수 있는 무언가, 즉 허락도 없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당혹감의 흔적만 남기는 침입자에 의해 무너지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리까지 탐사할 수 있는 기구로 우주를 들여다보는 법을 배운 이래 우리는 태양계가 어떤 의미에서는 우주의 요새, 태양의 중력으로 둘러싸여 행성들의 춤이라는 질서로 보호받는 영역이라는 생각에 매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환상은 끊임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주는 어떤 벽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행동했다 마치 천상의 뒷마당을 지키는 수호자처럼 태양을 공전하는 행성, 혜성, 소행성만 걱정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위안이 되었지만 그 안에는 연약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고립이라는 생각, 우리가 은하계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된 공허의 바다에 둘러싸인 머나먼 섬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허가 침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허는 가로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로지르는 것은 우리의 어떤 모델도 질식하지 않고는 삼킬 수 없는 수수께끼를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이 발생한 것은 2017년이었습니다. 이것의 벽이 나타났다. 오우무아무아. 멀리서 온 전령이라는 뜻의 하와이어 이름은 우연히 붙은 것이 아니었다. 작고 어둡고 눈에 보이는 꼬리도 없는 이 천체는 무시할 수 없는 속삭임처럼 태양계를 스쳐 지나갔다. 역사상 처음으로 확인된 성간 천체였다. 하지만 이 발견과 함께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 전체의 움직임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전체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기준을 무시한 채 설득력 있는 설명 없이 계속되었다. 마치 누군가가 눈에 보이지 않게 조심스럽게 밀어낸 것 같았다. 과학의 심장을 향한 보이지 않는 미는 2년 후인 2019년 이 벽에 두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바로 투아이 보리소프였습니다. 오우무아무아와는 달리 보리소프는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보리소프는 다른 항성계에서 튕겨져 나온 일반적인 혜성처럼 보이고 행동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그 존재가 거의 치유적인 효과를 냈습니다. 네, 방문객이 존재하지만 모두가 수수께끼는 아닙니다. 어떤 방문객은 익숙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이야기는 안정된 듯했습니다. 어쩌면 오우무아무아는 단지 통계적 이상현상, 드문 우연, 우주적 우연의 변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비록 균열이 생겼지만 이 벽은 더욱 견고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7월이 왔습니다. 칠레 아틀라스 천문대의 관측망을 통해 관측된 하늘은 별들을 배경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희미한 빛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저 흐릿할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곧 계산은 천문학자들의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쌍곡선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천체였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것은 태양에 조석 고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우주의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은하계 다른 곳에서 온 방문객이었습니다. 기록에는 새로운 이름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르우니 아틀라스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벽에 또 다른 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벽 전체가 환상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관찰 첫날부터 이 방문객은 기존의 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속도는 어지러울 정도로 빨라 정처 없이 떠도는 천체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속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 특이한 궤적은 마치 하늘에 아무도 알아낼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듯 했습니다. 기록된 각각의 데이터는 미스터리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무언가가 제자리에 없다는 느낌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우주는 마치 우리의 신뢰를 조용히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이 묻기를 꺼리는 질문이 떠올랐는데 그 질문은 불편한 속삭임처럼 계속됩니다. 만약 이 물체가 단순한 혜성이 아니라면? 불편함으로 가득 찬 이 질문은 우주와 우리의 관계에서 깊은 신경을 건드립니다. 이 질문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존재가 아니라 아직 번역되지 않은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존재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성간 방문객들이 먼 과거의 파편들을 가지고 온다면 사라이 아틀라스는 정확히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속도,
경로, 그리고 밝기는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명확합니다. 두 명의 이전 방문객,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어두운 바위 형태의 역설이고, 두 번째는 평범한 혜성으로 위장한 부조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쉽게 양립할 수 없습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이상하며 바로 이러한 이유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과학적 역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전체 이론을 집어삼킬 수 있는 틈새입니다. 성간 현상 하나하나는 우리에게 행성계의 작동 방식뿐 아니라 현실의 본질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우리가 항상 지비자 피난처로 여겨왔던 태양계는 이제 통과 항구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항구는 방문객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여행자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사라진 별의 잃어버린 조각일까요? 인류 이전 시대의 유물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불안한 무언가, 즉 의도적인 목격자, 얼음바위로 위장한 신호일까요? 이것이 스라이 아틀라스를 둘러싼 대기입니다.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천체인 이 천체는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해성과 소행성이라는 우리의 단순한 분류를 넘어서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이러한 존재는 과학으로 하여금 엄밀성과 추측 사이에 아슬아슬한 경계를 넘나들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이 스레드에서 진실이 드러납니다. 미시콤플리토, 아틀라스를 특이한 해성일지라도 활동하는 해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상성의 벽을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불편함에 굴복하여 그것이 우리의 현재 공식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무언가를 나타낸다고 생각할 것인가. 이 시점에서 과학은 거의 철학적 전쟁터가 된다. 그리고 각각의 답은 수십 개의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듯하다. 그 벽은 더 이상 단순한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지와 얼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우주 질서의 상징을 지닌 사자들이 건너는 열린 국경입니다. 사나이 아틀라스는 햇빛에 비친 암석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은하계가 우리가 감히 인정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혼란스럽고 어쩌면 더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잔혹하게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십억 광년의 역사를 가로지르며 하늘을 가로지르며 질주할 때 우리는 마치 만들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목격하고 있다는 불안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 이야기의 방문객 하나하나는 하나의 장장이며 각 장은 다시 써보자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 세 번째 방문객이 이미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불안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다음 진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정확히 어디서 왔는가?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 삶이 예측 가능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일상 만남, 그리고 상실이 미리 정해진 대본을 따르고 행성의 궤도를 유지하는 중력처럼 안정적인 법칙에 지배받는다는 착각 말입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기원에서 태양계를 가로지르는 이 성간 여행자 사리아이 아틀라스의 출현은 천문학에만 국한되지 않는 취약성을 드러냅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치기를 꺼리는 무언가를 일깨워줍니다. 우주처럼 삶도 예상치 못한 힘, 우리의 공식에 맞지 않는 움직임,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자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존재들에 의해 가로지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이 당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안정된 직장의 갑작스러운 종식일 수도 있고 마음의 평화를 산산이 조각낸 예상치 못한 전화 소식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 당신의 삶의 궤적을 영원히 바꿔놓은 우연한 만남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소리 없는 침입자처럼 일상 속으로 불쑥 들어오는 이러한 사건들은 마치 아틀라스가 태양계를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델에 맞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의 방향을 형성하는 실체입니다. 과학은 아틀라스에 직면했을 때 역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삶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에 직면했을 때 정확히 같은 짓을 합니다. 우리는 성급한 설명을 만들어내고 미스터리를 익숙한 범주에 맞추려 애쓰며 불확실성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편안한 논리를 억지로 만들어냅니다. 과학이 그 물체가 단순한 해성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우리 삶의 이야기를 항상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합니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은 연약한 갈대이지만 동시에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 취약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취약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식이 미지의 세계와의 만남을 그토록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아틀라스는 우리가 항상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을 우주적으로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실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잔혹하게 드러납니다. 병원에서 줄을 서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때, 교통체증 속에서 삶과 비극 사이에서 몇 초 만에 결정될 때,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생각들이 낮 동안 회피했던 진실과 마주하게 할 때, 슈퍼컴퓨터와 궤도 망원경이 있는 21세기에도 우리가 태양계 너머에서 오는 흐릿한 빛에 여전히 놀라는 것은 심오한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오만함, 즉 스스로 선택과 운명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바로 그 오만이 광활한 세계와 신비 앞에 들이운 깨지기 쉬운 커튼에 불과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관계, 프로젝트, 미래에 대해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얼마나 자주 믿다가 결국 우리의 확신을 무너뜨리는 힘에 부딪히게 됩니까? 아틀라스는 우리 삶이 통제불능으로 치닫을 때 느끼는 것과 같은 무의미함에 직면하게 합니다. 하지만 미지의 세계에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낯선 곳, 어쩌면 새로운 도시나 낯선 나라에 들어서면서 불안감과 매혹감이 뒤섞인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예상치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설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이동하는 아틀라스는 바로 우주의 뒷마당에 있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무언가가 우리의 일상을 깨고 예상치 못한 가능성을 열어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그 안에서 발견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과학은 아틀라스를 보고 일치하지 않는 데이터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마주하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불편함은 결함이 아니라 변화로 향하는 바로 그 시작입니다. 불편함은 우리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틀라스와 같은 물체가 등장하면 우리는 불편한 질문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주는 그저 무관심한 기계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더 큰 이야기 속의 관객이자 등장인물로 만드는 숨겨진, 거의 서사적인 논리가 존재하는 걸까요?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삶에 갑자기 들이닥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우연의 희생자일까요? 아니면 내 이해를 넘어서는 음모에 가담하고 있는 걸까요? 이러한 질문들에는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질문들만이 질문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주와 일상을 연결하는 아이러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할수록 미지의 세계 앞에서 우리는 더욱 취약해집니다. 과학은 오umuamua, 보리소프, 그리고 이제 아틀라스가 그 경계를 넘기 전까지는 우리 태양계의 한계를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삶의 게임의 규칙을 안다고 믿지만 무언가가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러한 충격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은 우리의 이론뿐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자체를 규정합니다. 이 이야기를 읽는 시청자들은 이게 내 일상, 내 구체적인 딜레마와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정답은 정말 모든 것입니다. 태양 궤도 밖에서 오는 물체에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은 우리의 계획 밖에서 오는 무언가에 반응하는 방식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는 기회라는 가능성을 부정하거나 합리화하거나 혹은 열어둡니다. 아틀라스는 궁극적으로 거울과 같습니다. 마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삶을 가로지르다 태양계를 가로지르며 우리가 절대적인 통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또한,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틀라스는 일종의 초대장입니다. 편안한 일상의 정신에서 벗어나 익숙한 경계를 넘어 생각하며 미지의 세계가 위협이 아니라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초대장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찰의 공간이 계속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공감된다면, 불편함이 더 넓은 비전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단순한 상징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함께 이 여정을 이어가고 우리의 확신이라는 벽의 틈새를 탐험해 나가는 열린 마음입니다. 우주가 그저 무심한 단계가 아니라 균열을 통해 스스로를 암시하려는 수수께끼라면 어떨까요? 트로나이 아틀라스는 그러한 균열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늘을 가로지르는 혜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논리에 대한 모욕이며 우리가 이해한다고 믿는 질서가 전혀 질서가 아니라 단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 엮어낸 연약한 이야기일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그 속도입니다. 잔류 속도는 거의 초속 58km에 달하는데 이는 단순한 중력으로 쉽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항성계를 벗어나려면 물체가 중력에서 벗어날 만큼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틀라스의 속도는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더 격렬한 무언가를 암시합니다. 혼돈스러운 탄생, 어쩌면 모항성의 폭발, 또는 우리가 수학적 모델로만 상상할 수 있는 힘과의 파국적인 만남을 암시합니다.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빠른 여행자가 탄생하는 걸까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우연히 마주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다른 행성들이 얼마나 더 어둠 속을 보이지 않게 헤매고 있을까요? 과학적 서술은 이 천체들이 우주의 잔해, 파편, 무의미한 조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점점 더 현실에 대한 자기만의 해석처럼 들립니다. 마치 미스터리를 격리하기 위한 방편처럼 말입니다. 진실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틀라스는 우주의 화석, 은하계 형성 이후 보존되어 온 화학 캡슐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태양보다 더 오래된 여행자일지도 모릅니다. 은하계가 아직 살아 숨쉬는 시대의 메아리를 그 안에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재편된다 촉이 나선 구조입니다. 이 물체를 보는 것은 마치 해변에서 바위를 발견하고 수십억 년 전에 사라진 바닷물에 의해 깎여 나간 것임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틀라스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존적 역설입니다. 만약 아틀라스가 그저 움직이지 않는 암석 천체였다면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보기 위해서는 그 크기가 엄청나야 합니다. 모형에 따르면 우주는 아틀라스와 같은 거대한 덩어리로 가득 차 있어야 할 정도로 거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틀라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틀라스가 활동하는 해성이라면 그 빛은 먼지와 가스구름 뒤에 숨겨진 작은 핵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수학적인 해답을 제시하지만 더 큰 딜레마를 제기합니다. 왜 이전 방문객들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우주는 일관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치 거울 게임처럼 각각의 답이 다른 질문의 전조일 뿐인 거울 게임처럼 모순되는 데이터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만약 우리가 규모의 착각에 직면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는 더 미묘한 실수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천체들이 더 크고 연결된 무언가의 일부일 수 있는데도 고립된 조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틀라스, 오umuamua, 보리소프가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해독할 수 없는 패턴의 조각이라면 어떨까요? 이것들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역동성의 신호일까요? 은하계를 저류처럼 가로지르는 천체들의 흐름일까요? 태양계가 그저 또 다른 경유지일 뿐인 우주의 고속도로일까요? 여기서 일반적인 이야기가 무너집니다. 숫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변칙적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규칙이며 우리의 제한된 시야가 변칙적 감각을 만들어낸다는 가능성과 씨름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예외처럼 보였던 것이 숨겨진 법칙으로 밝혀진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일식은 한때 신의 분노의 징조였지만 우리가 그것을 계산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행성 궤도는 완벽한 원처럼 보였지만 타원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아틀라스는 그러한 해체의 또 다른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사고의 혁명에 앞서 찾아오는 불편한 말입니다. 아틀라스가 단순한 물리적 몸이 아니라 비록 무의식적이기는 하지만 메시지이기도 하다면 어떨까요? 그 안에 모든 분자는 혼수, 그 흔적 하나하나가 마치 수십억 년 전에 쓰인 단어처럼 필요한 도구와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게 되어 있는 운명과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결국 지구상의 생명체 자체가 화학적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맥락에서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주는 글을 쓰지만 잉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원자로 씁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틀라스는 어둠 속을 가로지르는 광물 필사본, 즉 텍스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언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누가 감히 모호함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과학과 철학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데 아틀라스는 우리를 바로 그곳으로 이끕니다. 한편으로는 현상을 해성, 소행성, 성간 파편과 같은 범주로 축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축소만으로는 만남의 기묘함을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충분하다는 직감이 있습니다. 지구보다 오래되었을지도 모르는 어떤 물체가 우리의 관찰과는 무관하게 우리 앞을 지나가지만 그 궤적에는 우리의 모든 역사보다 앞선 역사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의 강렬한 충격을 어떻게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훨씬 더 급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단순히 물체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식이 이야기를 바꾸는 우주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는 가설입니다. 오umu아무아를 기억하세요. 작고 조용하며 활동의 흔적도 없지만 불가사의하게 가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가속이 기술의 결과인 인공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아직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자연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양측 모두 같은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미스터리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논리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절단할지 선택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믿는 것과 너무 적게 믿는 것 중 무엇이 더 위험할까요? 아틀라스는 같은 선택을 강요합니다. 만약 그것이 그저 혜성이라면 우리가 관측한 것 중 가장 빠르고 가장 특이하고 가장 멀리 떨어진 천체일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주 분류 체계에 어떤 틀에도 맞지 않는 무언가에 직면하게 됩니다. 두 경우 모두 그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단순히 천체의 분류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해 능력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일관성이 단지 인간의 환상, 즉 단지 시면이 있다? 어쩌면 오류는 아틀라스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끊임없이 묻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를 무엇으로 이끌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옳은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침입자는 과학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마저도 변화시킵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이 삶의 방향을 바꾸듯이 현관 물체의 출현은 문명 전체에 대한 인식을 바꿉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것은 그 기원을 발견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의 한계에 직면하는 것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아틀라스는 정상성의 구조에 난 열린 상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주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버리도록 강요합니다. 길들여진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르는 세상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광활한 우주에 살고 있으며 이는 보안이 환상이라는 사실을 주기적으로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 앞에서 우리는 작지만 무력하지는 않다는 깨달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볼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틀라스는 무관심하게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묵상하는 우리는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지금까지 우리가 목격한 것은 우리가 굳건하다고 믿었던 법칙을 거스르는 듯합니다. 그 화학 성분, 원자재, 그리고 그 은밀한 특징을 해독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뿐 아니라 은하계 지도에서 지구의 위치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틀라스는 인류의 관심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근일점을 향해 끊임없이 궤도를 따라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 성간 파편이 계속 나아가는 동안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다다릅니다. 바로 그 화학적 성분, 즉 가장 깊은 본질을 탐구할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부검, 즉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별들의 요람에서 태어난 무언가에 대한 꼼꼼한 조사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부검에서 그렇듯 신체가 말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조직이나 뼈가 아니라 수십억 년 전의 비밀을 담고 있을지도 모르는 얼음, 먼지, 기체, 분자가 말을 합니다. 허블이 첫 번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에서 희미한 꼬리가 드러나고 아틀라스가 혜성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돌파구는 제임스 웹의 적외선 분광기를 통해 진행 중입니다. 그의 적외선 분광기는 빛을 화학적 코드로 분해하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분자의 특징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물, 이산화탄소, 메탄, 일산화탄소. 이 원소들은 만국 공통어의 음절이며 그 비율은 혜성이 형성된 환경에 대한 단서가 됩니다. 잊혀진 언어로 쓰인 고대 편지를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필체의 모든 회근 메시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만들어낸 문화와 시대까지 암시합니다. 아틀라스는 바로 그런 편지입니다. 태양이 형성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과거에서 온 화학적 편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2019년 보리소프 해성을 분석했을 때 그 구성 성분은 일산화탄소가 풍부했으며 이는 태양계의 어떤 일반적인 해성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불안한 가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마도 각 별은 근본적으로 다른 구성 성분을 가진 해성을 방출하여 독특하고 양도할 수 없는 조건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각 성간 방문객은 단순한 얼음 암석 이상의 존재입니다. 그것은 화학적 기록이자 모항성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아틀라스는 이 컬렉션의 다음 장일지도 모르지만 그보다 훨씬 더 당혹스러운 무언가, 너무나 뚜렷해서 우리를 말문이 막히게 하는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힘과학의 보편성이 우리 우주의 특수성일 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몇 번이나 개인적인 경험이 세상을 가늠하는 잣대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행동, 문화, 심지어 타인의 감정까지도 우리가 아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천문학 또한 마찬가지로 지역적입니다. 우리는 해성을 모델로 삼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언제나 그렇듯 우리의 확신을 산산이 조각냅니다. 아틀라스는 어쩌면 우리가 훨씬 더 복잡한 교향곡 속에 작은 변주곡일 뿐일지도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오umu아무아의 역설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꼬리도 없고 감지 가능한 먼지도 생성하지 않았는데 불가해한 방식으로 가속되었습니다. 한 가지 가설은 우리 관측 장비로는 볼 수 없는 얼어붙은 수소를 방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더 대담한 가설은 오umu아무아가 인공적인 물체, 아마도 태양도칠지도 모른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 논쟁은 과학계를 분열시켰고 오늘날까지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아틀라스는 꼬리가 있고 활동하는 전형적인 해성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정상적인 해성이라는 사실 때문에 첫 번째 방문객의 기여함을 더욱 강조합니다. 마치 우주가 여기 패턴이 있다라고 말한 다음 이제 맞지 않는 것을 다시 봐라 라고 속삭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과학이 직선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과학은 단절, 위기, 그리고 불편함 속에서 발전합니다. 과학 철학자 토마스 쿤은 이를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상 현상이 누적되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아틀라스는 성간 해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더 큰 위기의 촉매제가 되어 오umu아무아에서 목격했던 특이점을 더욱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학적 위기는 궁극적으로 실존적 위기입니다. 이러한 발견에는 침묵이 따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태양계 바깥에서 온 세계의 천체가 이미 우리 앞을 지나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극소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만남은 문명사에 엄청난 무게를 지닙니다.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갑니다. 일하고 자고 소셜미디어에서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하늘은 수십억 년 전의 비밀을 품은 여행자들이 가로지릅니다. 일상의 진부함과 우주의 장엄함 사이에 이러한 대조는 아마도 가장 당혹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마치 무한한 도서관에 살면서 하루 종일 책 표지 색깔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틀라스는 우리에게 불편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태양계는 섬과는 거리가 멀고 환승항입니다.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또 무엇이 이 항로를 지나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볼 눈이 없어서 알아차리지 못한 천체는 얼마나 많을까요? 한 세기 동안 수천 명의 성간 방문객이 우리 태양계를 통과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망원경으로는 너무 희미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아틀라스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 빙산은 지하 물질의 흐름, 즉 우리가 이제야 감지하기 시작한 우주의 교통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주를 항상 저 밖에 있는 멀고 거의 닿을 수 없는 무언가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주는 우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무시하는 흐름에 휩싸입니다. 방사선, 입자, 그리고 성간 천체들의 흐름 말입니다. 우주는 비어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문객 하나하나는 우리 주변을 지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불편하게 일깨워줍니다. 왜 우리는 이제야 이 방문객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을까요? 그들은 정말 드문 존재일까요? 아니면 항상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서야 우리가 그들을 알아차릴 만큼 예민해진 걸까요? 만약 후자라면
우리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존재들이 존재하는 우주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는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익숙한 존재와 상상할 수 없는 존재들이 끊임없이 흐르는 곳입니다. 어쩌면 아틀라스는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성숙의 표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을 시험하는 시험대입니다. 외계 생명체라는 순진한 의미가 아니라 우주에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심오한 의미에서 말입니다. 이러한 인식에 열려 있으려면 고립의 안락함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의 네트워크 속에 살고 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서사에는 거의 들어맞지 않는 규모로 서로 얽혀있는 힘, 이야기, 그리고 단편들의 네트워크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진정으로 그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을까요? 문광학은 우리에게 숫자, 비율, 공식을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만으로 수수께끼를 풀기에 충분할까요? 우리가 표면만 해독하고 있고 진정한 의미는 마치 우리가 아직 소유하지 못한 암호문처럼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아틀라스는 우리에게 부분적인 답을 줄 수 있지만 아마도 그 기능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우주가 어떤 이론보다 광활하다는 상처, 불안, 그리고 그 느낌을 생생하게 유지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상처가 우리를 다음 단계로 준비시켜 줍니다. 아틀라스는 끝이 아니라 서곡이기 때문입니다. 오umu아무아부터 별들의 고요까지 우리가 이미 보았던 모든 것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서곡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 징조들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진정한 계시는 우리가 관찰하는 것뿐 아니라 보지 않으려는 것 속에도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아틀라스는 무관심한 채 여정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아틀라스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낼 수는 없지만요. 그리고 어쩌면 이 변화가 바로 당신이 방문한 진정한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설명이 필요한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가 단지 시작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우주의 논리가 우리가 감히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기이할 가능성에 여과 없이 직면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아틀라스가 그 문을 열어줍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 우리는 아직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모르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아틀라스는 더 이상 하늘의 먼 천체가 아니라 움직이는 은유입니다. 그것은 태양계뿐 아니라 우리 확신의 벽을 가로지릅니다.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에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는 아틀라스의 궤적을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성간 메신저들의 도착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는 이 현상을 과학적 호기심, 즉 천문표에 있는 또 다른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오umu아무아와 보리소프와 함께 아틀라스를 우주 통계 자료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놓치게 됩니다. 각 방문객이 단순한 얼음과 먼지 표본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의 세계관이 제한적이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힘에 둘러싸여 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는 주인이라기보다는 관찰자에 가깝다는 것을 잔혹하게 일깨워줍니다. 한편으로는 해성, 소행성, 이상현상 같은 꼬리표를 통해 미지의 세계를 통제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서랍을 빠져나가려 고집하는 무언가에 어쩔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아틀라스는 우리의 과학을 강화하지만 동시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아틀라스는 해성이지만 동시에 너무 빠르고 너무 오래되었으며 너무 이상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아틀라스는 모순의 상징입니다. 과학은 설명은 하지만 결코 질문을 끝내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답은 또 다른 질문이 생겨나는 틈새입니다. 아틀라스는 그러한 우주에서 산다는 것은 현실의 구조적 부분으로서 불확실성과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강요합니다. 절대적인 벽도, 명확한 경계도 없습니다. 우주는 이동하며 유동하고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어쩌면 의식의 끊임없는 흐름입니다. 위험은 답이 없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질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 데 있습니다. 이 차원을 무시하는 것은 무감각하게 사는 것이며 삶을 기계적인 일상의 반복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차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편함이
변화의 관문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학이 태양계가 섬이 아니라 항구임을 보여준다면 철학은 우리 삶 또한 고립된 군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영향, 만남, 그리고 사건들에 휩쓸립니다. 예상치 못한 일은 예외가 아니라 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결코 알 수 없는 근원에서 비롯된 아틀라스는 이러한 예측 불허의 살아있는 은유입니다. 아틀라스는 완전한 통제란 없으며 오직 도착하는 것을 해석하고 그 해석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재정의할 기회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교훈을 무시할 경우의 결과는 명백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깨지기 쉬운 확실성을 믿고 지배의 환상을 영속시키며 현실을 폐쇄된 메커니즘으로 생각하기를 고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훈을 받아들일 경우의 결과는 훨씬 더 급진적입니다. 즉, 우주가 우리의 설명보다 더 위대하고 우주 안에서 우리의 위치는 일시적이며 우리의 의식은 우리가 감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서 아틀라스는 천문학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공감 어린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단순히 콘텐츠를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나 당신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이 조사에 대한 헌신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모든 구독과 댓글은 이 여정에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습니다. 아틀라스는 무관심하게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여정을 계속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틀라스 방문의 유산, 즉 우주가 고정된 곳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라는 불안한 확신과 씨름하며 여기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엇이 오든 또 다른 성간 방문자든 그보다 더 위대한 계시든 우리는 더욱 주의 깊고 불안하며 준비된 시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가 지금 시작됩니다. 준비되셨나요?